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초심자 포트폴리오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작년 2020년 2월 말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4월 30일부터 공개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변경이 일어날 때는 엑시트가 되는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엑시트가 나오는 종목은 없어서 그대로 홀드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슈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포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수익률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수익률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 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심자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체계적 위험을 회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분이 주식을 산 순간 그 기업의 운명과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이 체계적 위험은 해지를 통해서 해지가 가능하고요. 인버스나 빅스 같은 걸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제로가 되는 시점이 15개에서 20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초심자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잡으면 1,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작겠죠? 한 10개 종목 이내에서 15개 정도까지만 운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1% 룰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심자 포트폴리오에 가져왔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6%일 때 여러분들이 12년이 걸립니다. 돈이 2배가 돼요.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초심자 포트폴리오라고 할지라도 이게 트렌드를 맞춰서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굴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어느 정도 좀 액티브하게 하면 조금 더 크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액티브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12%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10%에서 12%. 물론 시장이 무너질 때는 6%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2%가 나오면은 6년이면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계좌의 수익률도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액티브하게 운영하면 한 20% 정도까지 나옵니다. 20%까지 나오면 여러분의 돈이 2배가 되는데 딱 3년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이 72% 룰로 장착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24%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4% 이상은 우리가 운처럼 다가오는 거고 기회로서 다가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익률들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막심한데요. 가장 큰 이유가 단기 투자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손절을 계속 치다 보면 계좌가 깎여 나갑니다. 우리는 계좌가 깎여 나가는 걸 막고 최대한 시장에서 높이 상승, 50%에서 100% 상승할 종목들을 10개를 베팅을 하면 한두 개를 건지는 전략입니다. 그게 중장기 전략의 저는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많은 투자 자문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시고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 중장기 투자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알려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로 구축 가능한 효율적 투자선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실선이 우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가지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짜면은 이 빨간색 실선이 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금리 인상을 하죠.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데 금리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맡기면 지금 1.5%에서 2% 정도 세금 새해 전 받으실 거고요. 새해 때면 한 1.5%가 나와요. 그래서 1.5%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올해 기준으로도 아마 그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릴게요. 3.5%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답니다. 5% 정도 이내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크를 하더라도 그냥 역사적으로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평균, 이 P의 수익률. 10%와 1.5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거고요.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여러분이 실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여기 있는 5% A 위치와 P 위치에 해당되는 수익률만 일단은 추구하자. 그리고 이외에 있는 수익률은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고요. 시장의 위기가 왔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 하락한 시점에 이렇게 대출 자산을 어느 정도 땡겨서 수익을 내고
그 대출 자산을 갚는 전략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는 경험을 했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 배분선 기초한 투자인데요. 여기도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기울기가 내려가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출 자산에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국가에서 대출 자산을 막는 거. 지금 딱 지금 시기죠. 그리고 대출 자산을 돈을 안 빌려주면서 금리를 높여주는 상황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 줄여라.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여기보다 조금 높여버리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아 나는 못해. 아 이거 은행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하겠어 하면서 은행 쪽으로 넘어가거나 조금 더 고금리 상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대출 자산 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의 위험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 하락에 오는 시점에 대출자산 늘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빨간색 정도의 보유자산 투자가 일어난다. 그걸로 대응을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결과를 볼 건데요. 이 내용들은 중장기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만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인데요. 안전자산으로 먼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채권이나 미국 선물 채권을 20% 정도, 지금은 20% 정도가 좋은데 저도 지금은 대충 20분의 1 정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율 기준에서 1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여기서 추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기 채권이 1에서 1.5% 나오고 미선물 10년채는 조금 사고 팔고를 하셔야 돼요. 고점일 때는 팔고 저점일 때 사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0년채의 가치는 금리 인상되면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에 좋은 종목들. 중장기에 좋은 종목은 딴 게 아니에요. 얘가 트렌드가 바뀌어서 혹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포스트 코로나주들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탈피하고 싶잖아요. 여행 가시고 싶잖아요. 호텔 가고 싶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우리 포트에다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 미래 이익 기반에서 확신이 드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비중을 증대해서 최대 30%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은 이제 3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요거는 진짜 매운맛 아니고 순한 맛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맥스 150만 원 언저리에서만 운영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대로 내려놓고 그 100만 원에서 거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구축한 결과랑 포트폴리오 지금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뀐 건 별로 없고요. 여기 H&M이 있었거든요. H&M이 있었는데 H&M이 빠진 것밖에 없고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덱스터가 300% 갔던 게 270% 정도 됐죠.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약 이제 2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지율도 280% 갔던 게 지금 이제 뭐 210%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도 49,000원 이게 53,000원까지 52,000원 51,000원까지 갔을 거예요. 그게 여기 가격대로 왔고 조정을 받았고요. 이때 얘네들이 이제 적자 기업이나 흑자를 가시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트폴리오하고 제 계좌를 완전 깐 거는 여기 있는 파란색이 이제 내년에는 점점점 이제 양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보시면 처참하죠. 60%까지도 있고 24%뭐 20% 넘어가는 게 이것도 20% 치면은 5개 종목이나 됐어요. 지금 보시면 20% 넘어가는 거 하나, 둘, 셋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장기 투자는 그냥 주식 자체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곡을 그대로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테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끄트머리에서 잘 잡으시죠.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이거 흐름 타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마지막에 딱 하고 나가는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00%짜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만약에 300% 400%일 때 얘가 기업 전망 가치가 없으면 전량 매도를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전량 매도가 아니고 일부만 매도를 하고 그대로 홀드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딱 그대로 수량 그대로죠. 18, 12, 18, 12.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감시를 하는 종목들 그대로 가져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변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 연관 설정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약 8% 수익률이 이번 달 12월에 8%가 상승하면서 제일 높죠, 다행히. 1월 효과했고 2월에 이걸 결산을 다시 할 거거든요. 최종 결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지난달에요. 12월 달. 한 달 동안에 80만 원이 붙으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연말 크리스마스 랠리의 효과고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쯤 일어난 거죠? 크리스마스 거의 며칠 전부터 오우 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연말 랠리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알려는 드리는데 연말 랠리의 기분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캐피탈, 자본 자체가 증가되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는 기업들이 시총 상위 기업들이고요. 그 기업들은 보통 10% 이상의 마진을 남깁니다. 10%에서 뭐 애플 같은 경우 20%까지 마진을 남겨요. 그러면 마진을 남기는데 이 기업들은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빵빵하게 주고 월급도 제대로 주는 거죠. 월급 뭐 보너스도 100%한 달 월급치를 더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이 돈들이. 부동산 들어가기에는 돈이 조금 작고 그러면 연기금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는데 보통 자기 기업을 사거나 혹은 유망한 기업들을 사게 되거나 혹은 또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자기가 투자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노리는 거예요. 연말 랠리. 12월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보너스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 1, 2월에 보너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당도 그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연말에 나오고요. 연말에 또 이렇게 작년같이 국가에서 돈을 풀어주면 이런 기업들의 이익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 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또 좋으니까 또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예,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